네, 오윤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은혜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이번 주 금요일 네. 점심 김치찌개 어떠세요? 점심 김치찌개를 먹으라는 소린가요? 사주시겠다는 말인가요? 제가 사달라는 말. 제가 사드리려고 갑자기 많은 분들께. 불안합니다. 예.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상은 씨의 어머니께서 예. 작년부터 이상은 씨의 생일 하루 전에 이렇게 식사를 베푸는 행사를 하셨대요. 예.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에 6월 28일에 예. 청년 밥상 문간 이화여대점에서 예. 이 행사를 또 하신다고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방송 전에 제가 조용히 가가지고 밥 먹고 예. 또 300분 정도 아이고. 식사를 제가 예. 좀 쏠 수 있어가지고 예. 많은 분들이 김치찌개 괜찮으시면은 많이 참여. 함께 하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겠습니다. 예. SNS에 이 글을 보고 신장식 의원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의원님도 의원님이 되니까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 참사를 기억하고 함께 응원하는 그런 기억해야죠. 예. 네네. 모두가 기억해야죠. 저는 디올백 사는 데는 돈이 아까운데 예. 이런 데 밥 쏘는 데는 안 아깝더라고요. 훌륭하십니다. 네. 맨날 말씀하셨잖아요, 앵커님.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뭐 하시냐고. 훌륭하십니다. 예. 네. 예. 자, 피드백 더 버십시오. 예. 예. 네, 더 벌어서 더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드백 타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수님께서 예. 북한에서 오물풍선 날라왔을 때 음주 회식한 전방 사단장 바로 보직 해임되었다는데 왜 임성근은? 이번에 보직 해임된 사단장과 임성근을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무슨 기준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은 사단장인데 차이가 많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식적인 지금 네. 이 청취자분 성함이 아까 위에 이인수님. 이인수님 같이 네. 생각하는 이게 이제 상식의 수준에서의 의문 아니겠습니까? 왜 누구는 당연히 뭐 보직해임 당연할 수도 있고요. 네. 이 오물풍선 날라왔을 때 음주회식 당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임성근 사단장은 구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막 들썩거려야 되는가? 네. 뭐 이런 어떤 상식적인 의문. 그렇다면 대통령은 왜 그랬을까? 여기에 대한 어떤 지금 대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언론들이 지금 나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MBC를 비롯해서.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야당도 나서고 있는 것일 거고요. 그러니까요. 아테나님께서는 청문회에서 당당하던 임성근 전 사단장이 누구 백인가 했더니 디올 백이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쩜 이렇게 센스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정황들이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예. 요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 이렇게 물음표가 있습니다. 네. 예. 이었나요? 뭐 이거죠. 예. 자, 그리고 최상병 사건 관련 MBC 단독 예. 보도들을 보시고 1225님께서 기자님들이 특검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적 어떤 의혹, 관심사 아까 그분도 말씀하셨지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언론들이 봐봐야겠죠. 네. 예, 그게 언론의 사명이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도 그 최상병 관련 청문회 봤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예. 어쨌든 국민들이 생중계를 통해서 궁금한 거 예.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를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어떤 국회가 자꾸 싸우고 예. 어떤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건 원치 않았는데 예.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에는 민주당 주도로 예. 그런 청문회가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좀 차분하면서도 예. 사실관계를 좀 알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예. 예. 저도 저도, 그래서 예.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싸우고 그렇습니다. 입맞고. 예. 근데 전 두 가지인데 그날 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차분하게 진행하시고 차분하게 질문하는 분들은 좋은데 내용에 상관없이 소리 지르고 하는 건 저는 보기 싫더라고요. 네. 뭐 단독으로 할 때도 내용에 상관없는 어떤 기강 잡기, 군기 잡기 뭐 이런 건 저는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그 내용과 상관은 집요하게 물어보면 무조건 보기 좋고요. 네. 그리고 국회 싸우는 것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까 오윤혜 씨도 그 말씀 잠깐 하셔가지고 그런데 저는 싸우는 것 자체는 욕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옳은 걸 얘기하는 사람과 그른 걸 얘기하는 사람이 싸울 때 야 니들 왜 싸우냐고 욕을 하면 결국 잘못된 걸 얘기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꼴이 되거든요. 이게 왜 싸우냐? 네. 그 싸움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면 무조건 조용히 해 이러면 옳은 거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나 싸움 자체 말고 무엇을 가지고 다투고 어떤 사람이 옳은 주장을 하느냐를 생각해서 그쪽을 편을 들어야지 싸우는 것 자체를 가지고 비난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싸울 수밖에 없겠죠. 옳은 걸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틀린 걸 얘기하면
그거랑 싸우지 말라 그러면 옳은 일들을 추진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뭔가 결국. 토론의 장처럼 치고받고 토론을 하는 거는 좋은데 뭔가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것처럼 막 그렇게 억지 그런 거는 네. 그런 건 못하게 해야죠. 네, 소리지 네. 그건 뭐 여야가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예. 자, 오늘 뉴스 시작해 봅니다. 예. 서울시가 앞으로 광화문 광장에 100m 높이의 초대형 태극기를 국가 상용 조형물로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지금 어떤 모습인지 유튜브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볼 수 있나요? 계양대에 예, 안 네, 보이네요. 올려드릴 거예요. 예. 계양대 가로 21m, 세로 아. 14m 그게 초대형 예. 태극기를 설치하자는 건데 오세훈 시장은 대한민국의 상징인 공간 광화문에 나라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겠다. 뭔가 미국 워싱턴의 워싱턴 기념탑, 프랑스 파리에서는 개선문처럼 역사와 문화가 깃든 국가 상징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이를 두고 시민단체에서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를 설치하는 게 국가주의적 발상행위라는 논란도 나오고 예. 이 조형물 설치에 무려 110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오세훈 시장님의 행정. 할 수도 있죠. 네. 예를 들어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게 누구의 생각이고 저게 과연 어울릴 것이며 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동의를 어떻게 얻어나가야 될 것인가 여기 초점이 굉장히 맞춰져야 될 것 같아요. 뭐 된다 안 된다 지금 뭐 저 계획 가지고 네.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저 큰 걸 저렇게 설치했을 때 미학적으로는 괜찮을 것인지 또 네. 국민들의 상당수는 저기에 동의할 것인지 서울 시민의 상당수는 네. 그게 아니고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렇게 아까 얼마라고요? 110억 원이요. 이 110억 원이 예산이 들어가는 걸 아이디어 차원에 누군가 또 한 시장의 차원에서 뭐 시장의 권력으로 툭 추진할 문제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저거를 서울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무엇이 쓰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저는 오세훈 서울시 시장의 행정 스타일이 굉장히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한강뷰에 호텔을 짓자. 예. 그 호텔 짓는다고 서울시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집값이 걱정이 예.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광화문에 태극기가 없어서 지금 국민들이 먹고 사는 걱정을 하는 건 아닌데 예. 뭔가 보여주는 거에 너무 초점이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 부분이 놓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어떤 서울 시민들, 국민들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동의를 얻어나가는 과정. 네. 그게 없으면 추진해서는 안 될 겁니다. 아마. 예. 지금 이제 굳이 110억 원의 예산을 써야 하는가의 의문이고 세수가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세수 부족이 더 심해질 거고 예. 법인세도 덜 거치고 있고 정부는 이 와중에 또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는데 이 세수를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전 정권 비난할 때 제가 가장 기억나는 게 중에 하나가 뭐 퍼주기 뭐 어쩌고 하면서 이 재정 건전재정하겠다, 우리는. 건전재정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건전재정이 아니라 이거 그 곡간이 이거 비게 생겼어요. 이걸 참 그래놓고 네. 뭐 종부세 폐지하겠다. 금투세 폐지하겠다. 전부 좀 돈이 없는 사람들보다 있는 사람들 세금은 다 폐지하는데 네. 지금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세금이 는 거는 월급쟁이 뭐 이런 사람들 거예요. 근로소득세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에서 세금이 많이 늘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건전재정을 하겠다는 거 또 그걸 넘어서서 앞으로 돈 들 일은 분명히 많아지거든요. 이건 어떤 정부가 집권을 하더라도 네. 노령화 사회 뭐 여러 가지 어떤 사회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고 그쵸. 또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세금을 자꾸 깎겠다는데 어떻게 늘리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깎겠다는 부분 자체가 전부 부자 쪽이에요. 부자 쪽. 네.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서 어떻게 메꾸겠다는 건지 네. 건전재정 얘기나 좀 안 했으면 차라리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납득이 예. 될 텐데. 그리고 예. 네, 세금 얘기가 나온 김에 또 예. 화제가 되는 뉴스가 있는데요. 저출생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해지자 부산 사화구에서 결혼을 독려하는 소개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에 미혼 내 외국인 남녀 만남의 날을 행사를 주최할 예정인데 보니까 만남 비용, 상견례 비용, 결혼 축하금 등을 다 이렇게 지원받게 돼요. 어느 정도로 파격 지원인가 봤더니 커플이 성사되면은 50만 원. 상견례 1인당 100만 원, 결혼식을 올리면 축의금 2천만 원, 전세 보증금 3천만 원 혹은 월세 80만 원을 최대 5년 동안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이제 결혼까지 저출생 극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진짜 저는 이렇게 행정하시는 분들이 탁상 행정하지 마시고 예. 제발 현실에 요즘 MZ들 얼마나 톡톡톡
뽑히고 뭐가 그렇습니다. 필요한 인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얼마나 현실성한지 처참하네요. 정말 예를 들어서 커플 성사시에 50만 원 준다 그러면 네. 하고 내일 헤어져. 내일 글쎄 말입니다. 25만 원씩 밥 먹고 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흡사 현실성 있는 것처럼 앉아가지고 아까 탁상행정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그리고 이걸 이렇게 섣부르게 설익은 상태로 내놓는 자체가 행정을 약간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해보고 또 뭐 반응 없으면 내년엔 하지 말고. 말지. 그리고 돈 몇억 쓰고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구조 제도를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데이트 비용 준다고 해서 저출산이 극복이 되겠습니까? 야, 이걸 북한이죠. 네. 젊은이들이 정말 이 얘기 보면 웃을 것 같아요. 네, 따님에게 한번 해보시면 여기 참석할 의지가 있을지. 거주지가? 네, 서울은 거주지가 부산이 아니라서. 하면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행정 제발 좀 똑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